안녕하세요, 해공노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지금 현재 시각 카카오는 0.6%가량, 네이버는 3.3%가량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종목이 그나마라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등락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던 흐름들이 오늘은 또 빨갛게 양봉 흐름으로 17만원 다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이런 흐름들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매 기법들 뭐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들 두 종목에서 돌파 매매에 대해서 투자자님들이 어떤 관점을 보고 그 대응하는 데 요점을 잡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돌파 매매를 어떻게 두 종목에 적용해 볼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제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 간단하게 보면, 먼저 기술적 분석 먼저 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 뭐 매수 신호 계속 유지되고 있죠. 매수 신호 유지되고 있고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17만원대를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양봉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월간 차트에서 우리 이렇게 5개월선 넘어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개월선이 결국은 17만원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야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월간 차트에서 강하게 매수로 치고 올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달 그래서 10월달 우리가 반등의 한 달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우리 11월달도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는 37,350원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이 가격 결국은 앞서서 이렇게 여기서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반대로 무너졌고요. 여기서 저항 걸렸고 다시 한번 오늘 이 가격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 카카오도 월간 차트 보시면 이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빠르게 월간 차트 5개월 선을 5선이죠. 그러니까 5개월 선을 돌파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역시나 이 가격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두 종목 지금 매매를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돌파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돌파 매매는요, 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바닥 잡고 있다가 이렇게 보세요. 박스를 밑에 하단에서 이렇게 작용하면서 위로 돌파 매매가 있고요. 또 반대로 고점 영역에 있을 때,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고점 영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가 놀이하는 과정에서도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점 넘어가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이런 흐름들도 역시나 돌파 매매의 하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꼭 뭐 저점이다, 고점이다, 뭐 어디에서 돌파 매매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우리가 어렵고요. 그 부분이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바닥 영역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충분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만큼 고가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바로 그 기준은요, 박스로 치셔야 됩니다. 박스. 네, 바로 네모 박스예요. 박스로 쳐야 되는데, 그 박스의 상단이 바로 뭐예요? 상단 저항. 하단은요, 하단 지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지지와 저항이다라고 하는데, 그 지지력이 무너지게 되면 더 많이 무너진다. 또 저항을 돌파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바닥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하락했으니까 우리 네이버도 바닥 영역에서 지금 요렇게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파 매매는 뭐 다양한 주식 기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중요한 저항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돌파할 때 이를 매수 또는 매도로 대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럼 여기는 결국은 저항이고 저항, 여기는 지지력을 볼 수 있는 지지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돌파될 때 올라갈 때 매수, 여기가 떨어질 때 여기가 바로 이탈 매도라는 겁니다. 여기가 돌파 매수, 여기가 이탈 매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반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이렇게 박스 횡보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 아닌가요? 맞아요. 그 매매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돌파 매매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박스권 매매, 박스 매매하는 거예요. 박스 매매. 우리 과거에 그 박스피 해가지고 한국 증시가 한 2000대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 그 다음에 2200포인트 올라가면 매도, 뭐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되게 매매하기가 좀 수월했었는데,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라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 참 좋잖아요. 그럴 때는 왜냐면 박스권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하면 올라가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면 내려왔거든. 그것을 우리가 박스 매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박스 매매가 아니라 돌파 매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스 매매도 왜 중요하냐면 그 박스 매매 과정에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지지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 여기서 지지한다라는 조건하에 내가 여기서 박스 매매 해야지 라고 매수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하지 않고 이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력이 이탈되면서 내려가면 우리 돌파 매매에서도 이탈되기 때문에 매도세가 몰리죠. 그런데 여기 박스 매매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여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도해야 되는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선이 이탈될 때는 매도에 대한 매물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한 번씩 더 출렁거리거나 아래로 더 강하게 내려 누르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저항과 지지선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고, 그러면 기술적 분석 기반을 통해서 이게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에 특정 가격을 넘지 못하거나 또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거나 이런 어떤 큰 틀에서는 박스 추세를 형성됐을 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될 때 한마디로 매수가 되는 거고 매수의 시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지선이 이탈될 때는 바로 매도의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면 10,000원에서 여러 번 저항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10,000원을 돌파가 안 돼요. 그런데 10,000원을 돌파해서 뚫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몇 가지 거래량이라든가 몇 가지 조건부로 몇 가지 봐야 되겠죠. 그쵸?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타점들을 볼 텐데, 그 타점들이 여러 가지가 조건부로 이제 부합이 되면 이거 강력하게 매수로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하단이 8,000원인데 8,000원 지지력을 잘 확보를 계속하고 있다가 유독 거래량 터지면서 8,000원이 막 무너진다, 조건부로 매도할 수 있는 어떤 타점들이 막 나온다라고 보면 이것은 강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추세가 이것은 다시 상승으로, 그러니까 박스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박스에서 추세 하락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강화되는 거예요. 위로 강화가 되는 거고 아래로 강화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 수급들이 강하게 갖다 붙으면서 힘이 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방법들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대를 물론 이제 투자자마다 또 전문가마다 뭐 또는 유튜버마다 보는 시각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지와 저항대 이런 공부를 할 때도요, 투자자분들이 혹시라도 배워가시는 분들은 내가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보는, 여기가 저항대, 여기가 지지대, 한마디로 그냥 의미대로 막 긋는 게 아니라 그 겹치는 그 구간들이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그 지지와 저항대 겹치는 구간들이 자주 반복될수록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매물이 많이 겹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지지와 저항대를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페이크가 있습니다. 돌파 매매의 바로 리스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짓 돌파라고 보시면 돼요. 허수 매매. 예.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하는 척하고 밀려내려는 거야. 돌파 매매 하는 척하고 윗꼬리 달고 무너지면서 아래로 내려 꽂는 거. 아래로 무너지는 척 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라가는 거. 요런 것들 페이크에 투자 여러분들이 잘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돌파 매매들 또는 박스권 매매들이 주식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들 알 거고요. 일반 어떤 정석으로 불리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서적들에도 다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매매하는 기술적 대응하는 투자자분들도 꽤 많고, 요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스탑로스라든가 이런 것들 걸어놓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페이크로도 우리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과정들이,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반드시 봐야 되냐면요, 시장을 반드시 봐줘야 돼요. 네. 이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서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 종목이 추세를 이탈하는지, 아니면 시장은 계속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 한 종목만 지금 돌파 매매로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장 환경 조건들을 잘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렵죠? 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보셔야 되고, 환율이라든가, 물론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까지는 뭐 그닥 뭐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크게 저거는 없는데, 관계성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수출 기업들,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라든가 또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까지도 좀 봐줘야 돼. 네. 그다음에 외국계 창구의 수급들, 기관 수급들,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 정도까지 좀 체크해보고, 또 업종별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박스 매매를 하고 있는 또는 돌파 매매를 하고 있는 업종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 업종도 같이 봐줘야 되겠죠. 네, 2차 전지 업종이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을 같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네, 나 혼자 유별나게 돌파해서 막 치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2차 전지 업종 동반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건지, 그 신뢰성을 그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투자자분들이 공부해 가시면 분명히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바로 단기적으로 여기가 지금 지지와 저항대가 물려있는 곳이고, 여기 매물이 쌓여있는 곳인데, 여기를 한 번 더 이탈하면서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가 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버텨줬어야 되는 가격들인데, 그리고 여기가 상단 저항인데, 여기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과거에는 여기가
지지선이었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되겠죠. 그쵸? 여기 가격이 과거에 여기에서는 지지선이었고 여기가 저항이었다면 지금은요.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돌파에 대한 돌파 매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위에도 저항입니다. 그럼 여기가 돌파 안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얘는 그러면 4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네. 네이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하단이 쌍바닥으로 앞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쌍바닥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다져줬는데 우리 이 네이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가 지금 저항 매물 구간이죠. 단기적으로는 그 가격을 제가 17만원으로 앞에서 그냥 가격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 상단 저항은 1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7만원에 대한 안착만 잘해준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 네이버도 19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지와 저항대를 분석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수개월간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여기 지금 24만원대 영역까지도 큰 틀에서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24만원대 여기 매물 구간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도 또 충분히 또 저항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아주 짧게는 우리가 17만원, 19만원 우리가 돌파하면서 돌파 매매로 19만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두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24만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 매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법들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돌파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는 다시 17만원을 넘어가면서 돌파 매매로 인해서 여전히 또 화살표 매수 신호도 유지 중에 있고요. 상승 강세에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돌파 매매로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카카오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도달한 만큼 우리 카카오 네이버 한 번씩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치고 오르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